네,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현웅. 아웅다운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현웅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것 때문에 여의도 벚꽃 축제 일정이 미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긴장 분위기인 대한민국에도 봄은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벚꽃축제 시즌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벚꽃축제죠. 여의도 벚꽃축제, 봄꽃축제가 오는 4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아무래도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관하는 영등포구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이걸 취소할 거냐 아니면 연기를 할 거냐를 두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결국 나흘 연기를 해서 오는 8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8일부터 12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게 됐고요. 관련해서 6일 정오부터 13일 오후 10시까지 일대 교통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여러모로 혼잡이 예상되는 시기다 보니까 뭐 경찰, 소방,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까지 집중 배치가 되면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개최가 연기되면서 기존에 예정됐던 개막식 무대 행사 그리고 공군 블랙이글스 축하 행사는 아쉽지만 취소됐습니다. 네. 행사가 연기되면서 이거 혹시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되는 거 아니야? 다 지고 나서 축제가 열리는 거 아니야? 라고 네. 걱정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3월 말에 꽃샘추위의 영향으로 아직 벚꽃이 제대로 피지 않은 맞아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이번 주에 좀 피고 네. 다음 주에 오히려 절정을 맞을 만개하게. 수도 네, 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연기된 시점이 벚꽃 구경하기는 더 좋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4일 선고 당일에는 인근 박물관도 전부 문을 닫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의 궁궐 그리고 박물관은 하루 쉬어갑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오는 4일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관람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휴궁일을 4일 하루로 그칠지 아니면 연장할지는 추후의 상황을 보면서 정할 방침이라고 했고요. 이 궁의 문을 닫는 동안 경복궁의 별빛 야행 등 행사도 수년되거나 일부는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등도 잇따라서 휴관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네. 혹시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인근 학교 임시 휴교에 들어가는데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선고일에는 11개 학교가 임시 휴교를 하기로 했고요. 어제부터는 또 일부 학교가 휴업 또는 단축 수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의 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더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 원장,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전화해서 제 입장을 말했다라고 하면서 네. 사의를 표명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얘기하자라고 답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오는 4일에 현재 선고 일정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보고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내일로 예정된 이른바 F4 회의죠.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는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여야도 반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원장이 이러한 입장 표명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를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했다면서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본인과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있을 수 없는 태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을 걸겠다는 정도의 발언을 고위 공무원이 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 민주당은 이 원장의 발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남발했다는 양심 선언인 셈이라면서 사의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한덕수 대행이 오는 4일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 정치권에서는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라고 당부한 것을 두고도 네. 이 민주당 측에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실손보험 이야기입니다. 이르면 연말 출시가 예정된 5세대 실손보험의 내용이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 그리고 비중증으로 나누고요. 보장 한도를 차등화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네. 특약 개념인데 네. 먼저 비중증 같은 경우는 보장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비급여 진료 시의 자기 부담률은 지금의 30%에서 50%로 인상되고요. 네. 입원을 했을 경우에 보상 한도도 회당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네. 그리고 도수치료, 무릎주사와 같은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신의료 기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중증 비급여는 기존보다 보상이 확대되는데요.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자기 부담금 한도가 연간 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무제한이어서 부담이 됐다면 이제 500만 원만 내면 되게 된 거고요.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또 희귀 난치성 질환 등을 겪는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증 그리고 비중증 특약은 가입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보장 범위가 좀 축소되는 경향이 네, 있긴 네. 합니다만 대신해서 보험료는 최대 30에서 50%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번 5세대 이제 실손보험을 설계하면서 1세대와 초기 2세대 보험 가입자의 강제 전환을 검토하기도 했는데 이 방침은 철회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가운데에서도 1세대 혹은 초기 2세대 가입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분들이라면 1세대 그리고 2015년 8월 전에 가입한 분이라면 초기 2세대로 네. 분류가 되는데요. 예, 예. 이 전체 가입자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세대 같은 경우는 입원 치료비를 자기 부담금이 전혀 없이 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크고요. 또 초기 2세대부터는 일부 그 금액을 자기 가입자가 부담하긴 하지만 한 10%에서 20%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뭐 공통적으로 또 1세대와 초기 2세대 실손까지는 재계약 조건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누수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새로운 세대의 실손보험 모델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네. 결국 이 초기 2세대 가입자들까지의 계약 전환 없이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이번 5세대 실손을 설계하면서도 역시나 이들에 대한 계약 전환도 검토를 했습니다. 네. 가입자들은 뭐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강제 전환은 무산이 됐고요.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원하는 가입자만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네. 할 계획인데 이 인센티브 어떤 방안이 준비가 되느냐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검토 중이고 하반기쯤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뭐 인센티브라고 하면 또 재원과 바로 그러니까요. 연결이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도 고민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인책의 폭이 어떤 정도냐에 따라서 가입자 수가 이게 좀 웬만해서는 아마 그러니까.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을 그러니까. 텐데 예. 그렇다고 하기에 또 강력한 걸 내놓기에는 재원도 부담이 될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 저희가 화요일마다 보험 내려온다라는 네, 코너로 승문규 팀장하고 얘기 중인데 요거 좀 여쭤봐야겠어요. 네, 다음 주에. 여쭤봐야겠습니다. 자, 큰 피해를 남긴 이번 산불 수습 과정에서 주민들을 구조에 주목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네시아 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수기안토 씨인데요. 산불 피해를 본 영덕군의 축산면 경정삼리 해안마을에서 주민들을 구조해 주목받았습니다. 아, 네. 당시 마을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 그래요. 아하. 아무래도 저녁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불길이 번지다 네. 보니까 네. 고령의 주민들이 대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네. 마을 이장 그리고 어촌 계장 그리고 수기안토 씨까지 이렇게 힘을 합치면서 주민 여러 명을 업고 대피했습니다. 네, 아유. 이 수기안토 씨도 인터뷰를 보니까 한 주민 7명 정도를 계속해서 네. 업어서 아이고, 좀 안전한 곳까지 세상에. 이렇게 대피를 네. 도왔다고 하는데요. 네네. 자,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서 법무부가
장기 거주 자격 부여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요, 이 장기 체류 자격이 주어질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해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 기간의 상한 범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F2 비자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F2 비자는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나 기업 투자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인데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 네. 보겠습니다. 아,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술 얘기인데요. 국내 맥주 시장의 부동의 1위라는 그 우비 맥주의 카스가 세계적 평가에서는 혹평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카스프레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점유율이 40%를 넘을 정도로 그야말로 뭐 맥주 시장을 꽉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네. 아닌데요. 그런데 세계적인 평가에서는 좋지 못한 평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사가 세계 맥주 전문 평가 사이트의 리뷰를 분석했는데요. 네. 카스프레시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61점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60점대는 추천하기 어려운 맥주다라고 어머, 어떡해. 구분된다고 전했는데요. 자, 예.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또 카스 좋아하시는 네. 분들 화내실 수 있는데 참고할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대표 맥주 하이네켄도 65점을 받았다 네. 그러고요. 아, 또 일본의 아사히 슈퍼드라이와 중국의 칭따오 66점을 네. 공통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지도와 평가가 꼭 일치하지는 않고 국내 평가와 세계 평가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계 맥주 평가는 뭐 해마다 늘 진행이 되어 왔는데 네. 국내 맥주는 늘 비교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 북한의 대동강 맥주인데요. 이번 집계에서 대동강 맥주가 75점을 기록했다 제법 그래요. 높게 나왔네. 네. 저희가 한 번도 못 먹어봐서 그러니까 네. 상대 평가가 안 돼요. 아니, 어떤 맛인지 저 평가할 때 보내는 맥주가 좀 다를까요? 파는 맥주와 아, 좀- 똑같을까요? 뭐 합리적 의심이라고. 이거는 좀 네. 예, 확실치 않습니다. 예. 네. 일각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보면서 뭐 장기간 품질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결과라고 꼬집기도 했는데 뭐 맛이라는 건 워낙 주관적일 그렇죠. 수 있고요. 입맛에 따라서. 그리고 카스의 경우에는 또 그런 평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맥주만 마셨을 때보다 예. 한국 합쳤을 음식들하고 때. 같이 아. 먹었을 때가 정말 맛있다. 조합이란 게 예, 있는 뭐 거죠. 이런 평가가 있는 그리고 만큼 다른 술하고 섞었을 섞었을 그러니까요. 때. 예, 그래서 뭐 반응이 여러 가지로 네. 엇갈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된 뉴스는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과 맞춰서 술과 관련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가장 대중적인 폭탄주의자 회식 자리의 단골 주종입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만들어 부르는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폭탄주. 중에 하나인데요. 아, 두 글자로 아, 줄여주시면 그러니까, 예. 되겠습니다. 아, 폭탄주는 아니었구나. 예. 예, 네, 네. 두 글자예요. 두 예. 글자. 자, 영양과다 날지 못하는 힌트 요정이 유난히 입맛을 다신 퀴즈였습니다. 전공 분야 나왔습니다. 전공 분야. 힌트 내주세요. 네네. 우리가 이제 양주와 맥주를 섞는 것을 이제 양폭이라고 하죠. 양포. 네, 그다음에 막걸리와 사이다를 섞으면 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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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다음에 소주와 맥주를 섞는 것은 우리가 폭탄이라고 안 해요. 네. 이 첫 글자를 따서 부드럽게 우리가 조합을 시키죠. 그러니까 어쨌든 소주와 맥주의 이 전체적 조합을 생각해서 앞글자를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음화 해도 되죠? 그럼요. 네네네. 두 가지가 저는 정답이에요. 네, 근데 네. 하여튼 참고로 말씀드리면 섞는 비율은 7대 3이 적당합니다. 오. 그리고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제조자라고 불러요. 잠깐만. 7대 3이 7이 뭐예요? 3대 7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7이 맥주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순간 워낙 또 좋아하신다고 이거는 하니까. 저의 노하우가 담긴 기록입니다. 맥주와 사이다를 섞으면 맥사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맥이 빠집니다. 자, 예, 여러분 아시는 그 정답 맞습니다. 경음화, 연음화 상관없어요. 다 두 됩니다. 글자 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됩니다. YTN 어플하고 유튜브 댓글창에는 무료로 주실 수 있고요. 매일 5분씩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콜스의 노래 준비했는데 요거 발음이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비슷하네요. So young.